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수천억 원짜리 조선소를 지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텅 빈 모래사장 사진 한 장뿐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콧대 높은 영국 은행의 금고를 활짝 열어젖혔을까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판 돈 70원을 훔쳐 달아났던 철부지 소년. 훗날 이 소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을 움직이는 자산 200조 원 규모의 거인으로 성장합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아산 정주영. 그에게 돈이란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화재로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도 더 큰 돈을 빌려버리는 배짱부터 폐유조선으로 거친 바다를 막아버린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정주영 회장의 진짜 돈 관리법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4번의 가출 끝에 그가 정착한 곳은 쌀가게 볶음상회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죠. 어느 날 쌀가게 주인은 돈 한 푼 없는 그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겨줍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실함이라는 자본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에게 신용은 현찰보다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돈은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돈은 언제든 따라온다는 걸 이때부터 깨달았던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죠. 어렵게 차린 자동차 정비소가 개업 20일 만에 홀라당 타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 울었겠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 순간 그는 오히려 후원자를 찾아가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 신용을 믿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며 배짱을 부린 거죠. 이게 바로 정주영식 위기 관리법입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보는 눈. 결국 그는 빌린 돈으로 다시 일어서며 보란듯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배짱이 진짜로 빛을 발한 건 바로 전쟁통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부산 유엔군 묘지를 파란 잔디로 덮어달라는 미군의 황당한 주문이 떨어집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칠 때 정주영은 무릎을 탁 칩니다. 풀만 파랗게 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밭에 있던 보리를 떠다 심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미군들은 원더풀을 외쳤고 그는 미 8군 공사를 독점하며 떼돈을 벌게 됩니다. 돈은 주머니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제대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과거로 가볼까요? 막노동 시절 그를 괴롭히던 건 다름 아닌 빈대였습니다. 물동이로 침대 다리를 막아버리니 이 지독한 놈들이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사람 몸 위로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하물며 빈대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람이 못할 게 뭐냐? 이 깨달음은 훗날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적 자산이 됩니다. 조선소도 기술도 자본도 없던 시절 그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달랑 들고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우린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라며 지폐 속 거북선을 보여줬죠. 이 말 한마디와 그의 눈빛에 담긴 확신이 4,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차관을 만들어냅니다. 설계도만으로 배를 팔고 배를 만들면서 동시에 조선소를 짓는 전무후무한 공법.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돈을 만드는 속도였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휘청거릴 때 그는 오히려 중동으로 눈을 돌립니다. 참모들이 너무 더워서 일 못한다고 말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어서 좋고 모래와 자갈은 널려 있으니 공짜 아니냐?
낮에는 자고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된다는 기막힌 역발상. 이 결단력은 대한민국에 천문학적인 5일 달러를 안겨주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기회를 낚아채는 야수의 심장이 있었던 거죠. 서산 간척지 공사 때는 집채만 한 바위도 쓸려가는 거센 물살 때문에 다들 포기 상태였습니다. 학자들도 고개를 저었지만 정주영은 다시 한번 상식을 깨부숩니다. 못 쓰는 유조선 가져와서 물을 막아버려. 일명 정주영 공법. 이 아이디어 하나로 공사비 290억 원을 아끼고 여의도 33배만 한 땅을 대한민국 지도에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수조원을 움직이는 회장님이었지만 그의 구두 굽에는 징이 박혀 있었고 점퍼는 10년이 넘은 거였습니다. 돈은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죠. 자신에게는 지독하리만큼 검소했지만 사업 확장과 국가 발전에는 아낌없이 재투자했습니다. 돈을 가두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부를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1998년 전 세계가 놀란 장면이 연출됩니다. 어린 시절 훔친 소 한 마리의 빚을 갚기 위해 1,0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방북한 것입니다. 이제야 마음의 빚을 갚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실향민들은 눈시울을 붉혔죠. 외환 위기 때는 사제 5억 달러를 내놓으며 국가 부도를 막으려 했던 사람. 그에게 돈은 결국 사회와 나누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쌀가게 점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총수까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핑계부터 대는 우리에게 그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닦아서라도 나가라고 말이죠. 그가 떠날 때 남긴 개인 재산은 약 1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현대라는 유산은 수백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했고 부는 그저 결과로 따라온 것이었죠.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지금 지갑이 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용과 도전 정신이 있다면 자본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놀라운 부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